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1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755명이며 이 중 288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어제 대비하여 어제 신규로 증가한 확진자 수는 240이며 격리 해제는 41명이 추가로 되었으며 사망은 6분께서 추가로 사망하셨습니다. 지역별 현황을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그 대구와 경북 지역의 환자 수가 9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시다시피 구로 콜센터를 중심으로 한 집단 발병이 보고가 되면서 서울과 인천, 경기의 확진자 숫자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80.1%는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기타 산발적인 발생 사례나 조사 분류 중인 사례는 19.9% 정도 됩니다. 전체 집단 발병과의 그 연관성이 확인된 사례 중에 60.9%는 신천지 관련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소재 콜센터 관련하여 3월 8일부터 현재까지 90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감염 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90명에 대해서는 직원이 77명, 직원의 접촉자로 분류된 게 13명이 확인되었고 현재 계속 확진 검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확진자의 숫자는 더 증가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가족 접촉자를 제외한 확진 환자, 종사자 77명은 현재까지는 모두 11층 콜센터에서 근무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지만 다른 층, 7층에서 9층에서 근무 중인 다른 콜센터 직원 553명에 대해서는 우선 자가격리 조치하고 검체 검사 등을 실시하여 추가 전파 규모를 확인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집단 발생 사례 중에서 집단 시설과 관련된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서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그리고 직장, 다중이용시설 등의 순으로 집단 발생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밀폐된 닫힌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증가되는 만큼 이런 환경을 가진 사업장 또는 시설 등은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서 근무 형태 및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선 온라인 업무 또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러한 근무 형태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공고드립니다. 또한 사무실 내에서는 좌석의 간격 등을 조정해 밀집도를 최대한 낮추고 비말을 통해서 노출되는 사무 공간이나 기자재 표면 등은 깨끗이 자주 닦고 소독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보건관리자를 지정해서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주기적인 환경소독과 환기를 실시하고 이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또 종사자, 이용자 등의 방문 및 증상 여부에 대한 이력을 관리할 것도 공고를 드립니다. 또한 유증상자 등의 경우는 출근 등을 중단토록 하되 이로 인해서 종사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고위험 사업장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며 각 사업장 소관 부처 그리고 지자체를 통해서 세부 유형별 감염관리 지침도 정교하게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역 감염이 발생하는 주요 국가로부터의 코로나19 추가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탈리아와 이란을 검역관리 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추가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고 특별 입국 절차를 거쳐 자가진단 앱 설치 등을 하고 입국 후에 증상 발현 모니터링 대상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선제 격리 후에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 국가 입국자에 대한 정보는 DUR, ITS, 수진자 자격 조회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진료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한국심리학회와 함께 코로나19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1339 콜센터로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한국심리학회와의 협의를 거쳐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신 심리상담 전문가 230여 명이 협조를 해주셔서 1339 콜센터로 심리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심리학회 상담 전화를 통하여 심리상담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 전국적으로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확진자 및 가족은 국가트라우마센터 또는 자가격리자와 일반 국민들께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하면 필요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의 감염증은 초기에 경증 상태에서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각자의 어떤 예방의 노력,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말, 침방울로 통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2m 정도의 거리두기, 그리고 기침할 때는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그리고 유증상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의 비말로 인한 전파 방지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비말이 노출 표면에 오염된 그런 접촉으로 인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손 씻기입니다. 또한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져서 바이러스가 침투되는 것을 막아주는 게 필요하겠고, 손이 많이 닿는 그런 각종 노출 표면은 락스나 아니면 소독제를 이용해서 깨끗이 닦아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 4일간은 경과를 관찰할 것을 공고드립니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실 것을 공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송에서 기자님. 예, 조선일보 상홍입니다. 먼저 그 구로 콜센터 관련해서 직원분들이 마스크를 썼냐 여부를 가지고 방역 당국이랑 지금 회사 측 입장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질본에서는 어떤 역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안 쓰고 계셨다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질본에서 2월 17일부터 인플루엔자 감시 체계에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추가한다고 하셨었는데 이제 4주 가까이 지났잖아요.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구로 콜센터는 저희가 지금 서울시 즉각대응팀하고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들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객관적인 그 팩트 사실에 대해서는 CCTV나 다른 그 실제 그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진술이 이제 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증거나 아니면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CCTV를 분석한 것까지는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인플루엔자 감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증 호흡기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 감시 체계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13개 전국 병원에서 입원한 중증 호흡기 증상으로 입원한 중증 호흡기 환자에 대해서 기존의 8종 에 대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를 추가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건이 보고가 됐는데 그 건은 대부분이 이제 기존에 확진받은 환자들의 보고 건수였고요. 신규로 확진 환자 이외의 환자가 발견된 사례는 현재는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외래 환자에 대해서도 인플루엔자 감시 체계에 코로나19 검사를 추가하는 거를 검토를 했는데 참여 의료기관의 동의가 좀 쉽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기자님. 네, JTBC 윤재영 기자입니다. 그 수도권 내 집단 감염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특히 대중교통으로 얽혀 있는데 이 방역이 현실적으로 좀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인지 궁금하고요. 그 치료제 개발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연구 지원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대중교통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또 밀집되게 타시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뭐 철도 또는 그 버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건 압니다. 하지만 이 많은 그 대중교통을 어디가 어떻게 노출이 됐고 하는 거를 다 역학조사를 해서 밝히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정확한 노출력이나 위험도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역사회 감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모든 대중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그 소독,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이 닿는 사람들이 많이 손이 닿는 그런 그 부위들을 소독제를 이용해서 하루에 자주 닦게 하는 그런 전반적인 소독, 환기, 위생 관리를 전반적인 그런 위생 관리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 다른 철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전체적인 위생 환경 관리 수준을 높이는 게 최대한의 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겁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빠른 거는 기존에 나와 있는 다른 약물들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임상 효능에 대한 임상 시험을 진행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진행 중인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식약처에서도 렘데시비어를 포함해서 임상 시험에 대한 허가가 진행이 돼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약물들에 대한 재사용에 대한 임상 시험이 가장 먼저 갈 것 같고요. 그 이외에 현재 제한되고 있는 것들은 혈장 치료에 대한 것도 제한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게 이제 아마 가장 빨리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그런 약물들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하고 접목시켜 봐서 어떤 기존에 허가받은 약물들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드럭 리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도 또 출연연이나 아니면 여러 회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거는 아주 새로운 치료 물질들을 개발하는 그런 굉장히 다단계의 연구들이 구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의 힘만 가지고는 어렵고 정부는 연구에 대한 기획과 연구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또 연구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환자의 그런 자원들, 검체들, 뭐 바이러스들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하는 그런 민간 협력체가 필요하고 또 국제적인 그런 협력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획과 민간 협의체 그리고 연구비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예, 오송에서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기자님. 서울경제신문 우영탁입니다. 그 콜센터 포함해서 그 건물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된 게 있으시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울 시내 슈퍼전파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서울 시내 병상 확보 현황이 어떤지도 뭐 대구도 이미 부족한 상황인데 대응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339 콜센터 직원들 같은 경우 그 마스크를 끼거나 아니면 재택근무를 준비하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그 구로 콜센터인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는 11층에 근무하는 207명이 이제 대상이 되고 그분들 중에서 환자가 발생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 7, 8, 9층에 근무하시는 분이 제가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550여 분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콜센터가 다 해서 760명 정도 되기 때문에 11층이 207명이고 나머지 층이 이제 나머지인 환자분들 그 근무자들이시고요. 그리고 13층 이상은 오피스텔로 돼 있어서 한 140세대가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이제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가구원 수가 많지는 않아서 한 200여 분 정도 거주하시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분들은 주로
그 산발진료소 설치된 데를 통해서 유증상자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아래는 예식장이나 이제 다른 이제 일부 공간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 그 건물에 입주하고 계시는 환자 그 분들까지는 숫자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략 그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1339 콜센터도 걱정을 해주시고 저희도 이제 점검을 해봤는데요. 최대한 저희가 이제 3개 지역으로 나눠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분산해서 근무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소독이라거나 아니면은 그 최대한의 그런 그 거리두기라거나 하는 그런 내부에서 그 실천 가능한 그런 지침들을 마련을 해서 시행을 하겠고요. 그리고 재택 원격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개발해서 구축하는 거를 현재 실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한 2, 3주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요. 대응이 이렇게 많이 생겨서 대응이 가능하냐? 네. 지금 이게 이제 여러 구에 좀 분산되어 있고 이게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하고 인천이 같이 지금 노출된 거기 때문에 지금 3개 지자체가 굉장히 긴밀하게 정보 공유하고 있고 협의 진행하면서 대응 방안들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또 여러 구로 또 분산되어 있어서 최대한 구별로 환자에 대한 조사와 그리고 또 환자의 밀접 접촉자인 가족에 대한 파악과 조치를 최우선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저희가 한두 케이스 생겼을 때 동선을 분석을 하고 아주 특정 불특정 다수의 그런 다중이용 시설까지 조사하는 거는 그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역학조사를 하면서 분석한 결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발병 초기에 한 5일 정도가 가장 전염력이 높았고, 그리고 같이 거주하셨던 가족이나 동거인 지인들의 전염력이 높았지 영화관에서 노출이 되거나 이런 분들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위험도가 높고 가장 발병 가능성이 높은 분들부터 하루 안에 조사해서 격리를 하는 걸로 저희가 지침을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위험도가 높은 그런 접촉자부터 파악하고 조치하는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세종기자실 질의받겠습니다. CBS, SBS 뉴시스 기자님 순으로 질문 주십시오. 예, CBS입니다. 그 대중교통 역학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대구가 뭐 비록 대중교통 밀집도는 서울보다 낮겠지만 신천지 환자 규모는 훨씬 더 커서 이때 그 대중교통 통한 광범위한 전파가 뭐 확인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제 대중교통 차량 소독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용하는 일반 시민 입장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콜센터 감염 사태 관련해서 역학조사 방법이나 또 수도권 방역 등의 변화 고려하는 부분이 오전에 질문이 있었는데 그 방대본 브리핑에 여쭤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관련해 가지고 특히 역학조사 같은 경우에 역추적 이런 거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는 그 밀폐된 사업장을 규정하는 기준이 뭔지 콜센터와 비슷한, 그리고 여기에서 뭐 환기를 자주 하고 소독을 자주 해야 된다, 이게 좀 너무 추상적인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지침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네, 그 대구의 경우에는 지금 환자의 거의 한 70% 이상이 신천지 교인들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을 했고, 자가격리가 돼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이제 너무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된 거여서 환자 수가 이렇게 분산돼서 보이는 거긴 하지만, 이제 그분들은 대부분은 자가격리 상태에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발병 또는 무증상 이후에 노출이라는 부분들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뭐 대중교통이나 이런 거가 조사가 진행되지는 않았고요. 대부분은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지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조사가 집중돼서 진행이 됐고요. 나머지 사례에 대해서도 이제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많은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 아주 엄밀하게 동선 조사를 하거나 그런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가 타겟을 두는 거는 초기에 밀접 접촉한 가족, 지인, 직장, 동료와
나머지는 이제 시설의 노출을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제가 칠판 지침 개정하면서 말씀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주로 사회복지 시설이나 집단 생활 시설에 혹시 노출이 되셨는지 이분이 전염력 시기에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셨는지 그 두 가지, 하나는 가족 밀접 접촉자와 하나는 집단 시설의 노출 여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접촉자 조사와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병원들의 집단 발병이라거나 경북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그 생활 시설들, 사회복지 시설들에서의 집단 발병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접촉자 환자를 찾았을 때 이 환자의 중점적인 노출된 위험 집단을 먼저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하면서 나오는 그런 2차 감염 사례를 저희가 찾아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시민들께서의 주의사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주변에 만지시고 손으로 손잡이를 잡거나 고리를 잡거나 이게 손의 접촉으로 인해서 거기 표면에 묻어있던 바이러스가 내 손에 묻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손위생, 손세정제나 비누를 이용해서 손을 잘 씻으시는 거와 가급적이면 손으로 눈을 비비거나 코를 만지거나 입을 만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손에 설상 바이러스가 묻었다 하더라도 이게 내 몸으로 들어가는 루트는 눈, 코, 입의 점막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손 관리를 잘하는 거. 그거는 의료기관 종사자도 마찬가지고 일반 국민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염 관리하시는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강조하시는 게 손위생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 국민들께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도 꼭 코로나가 아니라 모든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손에 묻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손 씻기와 얼굴 만지지 않기, 그 두 가지만 잘 실천하셔도 바이러스가 어쨌든 내 몸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라는 가장 기본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게 코로나 예방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역학조사의 역추적의 어려움을 말씀은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집단으로 조사를 해서 뭔가 저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집단 사례가 있는지는 이제 그건 유념해서 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뭐 동선 정도는 파악을 하지만 그 동선들이 겹치는 어떤 집단 시설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 시설에 대한 조사는 계속 시행을 해야 되고 또 다른 감염원과 또 다른 많은 노출자에 대한 거는 여전히 유효하고 그 접촉자 추적 조사나 이런 거는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밀폐 사업장에 대한 규정은 하나로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단 발병의 사례를 몇 가지를 드린 이유가 의료기관은 당연히 아픈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병원 내에서의 노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인 경우에는 저희가 몇 가지 특징을 교회나 아니면은 PC방, 노래방, 그 다음에 또 운동시설인데 하나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밀폐된 환경에 다수의 사람이 노출된다는 환경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노출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줌바댄스나 다른 운동인 경우에도 굉장히 격렬하게 운동을 하시고 비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고요. 종교 행사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노래 찬송가를 부르신다거나 아니면은 기도를 하신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한 1시간 이상의 어떤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걸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이게 이미 만약에 가장 좋은 거는 그런 밀폐된 환경을 안 만드는 걸 거고요. 두 번째는 이미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할 때는 주변에 대한 환기를 통한 거와 소독을 통해서 오염도를 낮추는 그런 두 가지 노력이 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SBS 기자님. SBS 화강민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구로 콜센터 관련해서요. 오늘 서울시에 공지된 거 보면 2월 24일부터 건물 방문한 사람을 찾던데 이게 첫 발생 환자 의 추정 기간이 좀 당겨진 건지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확인된 감염원이나 감염 경로 혹시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그 제주도 다녔다는 직원이 이분을 첫 확진자로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 부분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요. 이 코리아 빌딩 11층의 그 환기 상태가 좀 어땠는지 혹시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이 있는지 이게 공조 시스템이나 아니면 창문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는 상태였는지 아니면 그런 게 미비해서 이렇게 집단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걸로 볼 수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구로 콜센터는 지금 서울시 즉각 대응팀이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세하게 그 환자 개인별 발병일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오늘 저희가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저께 말씀드린 거로는 3월 8일 날 확진된 환자보다 더 이전에 발병일이 있었던 환자가 있었다라는 건 말씀드렸고요. 이제 90명의 환자에 대한 그런 발병일이나 이런 거를 좀 분석을 해보면 누가 그 초발 지표 환자이고 그 환자의 발병일이 언제인지와 그 발병일을 앞뒤로 해서 좀 더 안전하게 언제부터 노출이 있었는지를 좀 감안해서 일정을 정했을 거라는 정도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오늘 저희가 또 정보를 보고를 받고 모아봐야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확인해드리지는 못해서 송구합니다. 그 제주도 다녀오신 분도 마찬가지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제가 뭐라고 지금 뭐 팩트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공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거로는 30분 내지 1시간 간격으로는 공조 시스템을 이용해서 환기를 진행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게 층마다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뭐 그 몇 개의 환기구가 있고 이게 건물 전체에 대한 환기인 건지 아니면 분리돼서 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간격으로 공조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다는 거고 냉난방은 시스템 에어컨으로 각 입주사별로 별도의 컨트롤로 관리를 했다. 그 정도까지는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헤럴드 경제 기자님. 네, 헤럴드 경제 정경수입니다. 저 세종 상황 관련해서 여쭙고자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10일 처음 그 해양수산부 직원이 처음 감염되고 오늘 추가로 3명이 감염됐는데 아직도 그 처음 해수 직원이 감염 경로가 밝혀진 게 없는데 혹시 파악된 게 있을지 여쭙고요. 그리고 처음 그 3명의 감염자 중에 이렇게 직원분들 가족 감염 사례가 더 있는지 여쭙고 하나 더는 청사 같은 경우는 이제 청사 관리나 저쪽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좀 그래도 다른 사무실보다는 조금 더 밀폐된 공간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이런데도 직원들이 이렇게 같은 사무실에서 감염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대처를 할 수 있는 건지 정부 그것도 같이 여쭙겠습니다. 네, 그 해수부 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세종시 그 보건소하고 저희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이 파견 나가서 그 확진 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면 어디서 노출이 됐는지와 또 발병 시기 또 이 3명 이외에도 환자분이 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공통적인 폭로가 있거나 접촉이 있었는지 연관된 사례인지 개별 사례인지 그런 거를 저희가 위험도나 감염 경로, 노출 범위를 파악을 하고 그 노출자의 범위를 정해서 이제 나머지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걸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조사를 하면은 좀 더 정리돼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현재로서 저희가 파악한 거는 3명이 같은 부서는 아니고 부서가 다르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또 이분들이 그 감염 시기에 이제 어디를 어떻게 방문해서 노출이 되었는지도 지금은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공무원들의 가족이 몇 명이나 뭐 이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파악한 걸 한 2명 정도가 이제 가족이 확진이 되신 분이 있다라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사 관리에 대해서는 콜센터나 뭐 다른 것만큼 그렇게 밀폐된 그런 그 밀접한 그런 근무 환경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청사가 대부분 부처별로도 연결이 되어 있고 해서 그런 동선들은 다 차단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소독, 환기 이런 부분들은 청사 관리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제일 기본적인 거는 똑같이 말씀드린 대로 환기와 주기적인 환경 표면 소독
그리고 조금이라도 유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 머무르면서 필요한 경우 검사를 받는 그런 아주 기본에 대한 을 지키는 게 현재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관리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서울 당산 기자실의 뉴지스 기자님, TV조선 기자님 질문 주십시오. 예, 뉴시스의 국무서입니다. 현재까지 파악하고 계시는 구로 콜센터에서 이 감염이 신천지와 연관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이런 시설들을 영업 정지를 하는 게 방역적으로 좀 필요한 조치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다라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파악하고 계신 해수부 관련 확진자 몇 명인지랑 그리고 현재까지 파악하고 계신 이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몇 분으로 보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구로 콜센터의 감염 경로는 신천지하고의 연관성을 포함해서 조사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신천지 신도에 대해서는 명단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바로 명단을 대조해서 확인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고 정리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조사가 진행 중이고 또 검사나 이런 것까지 진행이 돼봐야 알 것 같고 또 있더라도 누가 먼저 감염이 됐는지 하는 그런 선후 관계들을 좀 전체 규모를 봐야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PC방에 대해서는 PC방이나 노래방이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은 이제 좀 특히 노래방 같은 경우는 밀폐된 그런 공간 안에 있다 보니까 비말로 인해서 주변이 오염되고 또 다음에 이용하신 분들이 또 감염되는 사례들이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이후에는 이제 많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은 이제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많이 준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표면에 대한 소독, 뭐 이런 환경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하고 저희가 좀 더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더 커지고 뭔가 더 전격적인 좀 더 강력한 그런 조치가 필요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걸 좀 더 강도를 높인다고 하면 이런 시설들에 대한 그런 관리들을 강화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역 대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 또 어떤 위험일 때 이런 부분들을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정부 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전 국민에 대한 이동 제한을 하는 것처럼 저희도 우리나라의 어떤 위험도나 아니면은 가장 적절한 방역 조치가 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그런 정책들에 대한 검토들과 결정이 계속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현재 혹시 몇 명까지요? 네, 해수부에 대해서는 3명보다는 더 있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지금 몇 명을 조사하고 있는지는 현 시점으로는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1명하고 3명이니까 4명까지는 확인을 한 거고요. 더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의 숫자는 아까 통계에서 말씀드린 60명인데 다른 거를 물어보시는지는 제가 질문의 의미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망자는 현재 60명 정도 있으십니다. 그럼 다음 TV조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고위험 사업장 이제 감염관리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 시기가 언제쯤인지 궁금한데요. 사실은 이게 뭐 재택근무나 요양근무 이런 식으로 직장에 대한 이제 권고 사항일 텐데 이게 강제성이 없으면 사실상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좀 더 뭐 강제성이나 통제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을 방역 당국에서 강구하고 있는 바는 없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이란과 이탈리아도 특별 입국 절차를 한다고 했는데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탈리아는 이미 이동 제한령이 내려진 상황인데 국내에서 사실 이런 특별 입국 절차가 이제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고, 마지막은 이게 전국에 이제 1만 병상을 코로나 병상으로 만든다라고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경증, 중증 코로나 병상 확보 현황이 있다면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지침은 오늘 저희가 이제 지침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의 공통 가이드라인이고요. 이게 사업장의 종류나 유형에 따라서 그 사업장을 관리하는 데서 약간 변경해서 거기 상황에 맞게끔 좀 더 보완해서 시행을 하는 게 필요하고, 저희가 만들고 있는 거는 공통으로 적용해야 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고용부나 산자부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그 부분을 또 그 산업안전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근무 형태, 뭐 이런 지원 이런 부분들을 또 보완해서 지침을 보완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 고용부에서도 2월 5일 날 1차 그 사업장에 대한 코로나 지침을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또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또 역학적인 상황이나 발생 위험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좀 업데이트된 그런 지침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강제성이 띠는 그런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PC방 답변을 드린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전파 경로나 역학적인 특성을 보면 아주 초기에 경증의 전염력이 높다라는 방역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바이러스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신종 인플루엔자처럼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가 없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차단의 도구는 결국은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격리 입원시키는 거와 접촉자를 빨리 찾아서 또 쿼런틴이라고 하는 검역 격리를 시키는 그런 아주 고전적인 그런 감염병 관리 수단이 현재는 이제 효과적인 그런 차단의 방법입니다. 이건 중국도 그런 식으로 통제를 하였고 또 이탈리아도 그런 식의 통제들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의 강도와 방법과 범위는 국가마다 또는 지역마다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방법에 대해서는 늘 고민이 있습니다. 이거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영향력과 이게 수용 가능한지 실행 가능한지 어느 정도의 수위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중대본에서 여러 부처가 다 같이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하고 조치에 대한 것들은 결정을 할 예정이라는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란,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지난주에 이탈리아 입국자가 한 1,500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항공이 있기는 한데 그게 이제 그 이탈리아가 취한 조치로 어떻게 변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검역 관리 구역으로 일단 지정은 해서 최대한 입국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입국에 대한 부분들이 변경이 되는 거와 또 이탈리아로부터 출발해서 유럽의 이제 다른 나라들이 다 1,000명씩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 스페인을 비롯해서 사망자와 확진 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 대한 조치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 위험 평가를 하면서 대응 방안에 대한 거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상에 대해서는 중수본이 주로 관리를 해서 제가 경증, 중증에 대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못해서 혹시 중수본 통해서 통계를 드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아주경제 KBS 기자님 두 분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주경제 기자님. 네, 아주경제 장유정입니다. 저 오전에도 이 질문 드렸었는데 정확한 답을 못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는데요. 구로 콜센터 직원들의 이제 집단 감염 사태로 수도권 역학 조사도 중요 과제로 떠올랐는데 역추적 방법이 수도권에서도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한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은 것도 수도권에서의 역추적이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수도권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방역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닌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구로 콜센터인 경우에는 이제 누군가가 지표 환자가 콜센터에서 발생을 했을 거고 콜센터 내에서의 접촉을 통해서 지금 환자가 77명이 확인이 된 상황이고 또 그분들의 가족이 13명이 확인이 된 상황이어서 현재 그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의 최대의
첫 번째 지금 해야 하는 일은 이 확진 환자의 접촉자를 빨리 찾아서 이분들을 자가격리시켜서 더 이상의 전파가 안 되게끔 그런 방어선을 치는 그런 접촉자 파악과 검사가 현재는 최우선이고요.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 부분들이 어떤 노출 또 추가적인 그런 노출들을 시켰는지와 또 대부분의 그 종사자들은 콜센터 내에서 감염이 된 거기 때문에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는 집회 환자에 대한 역추적 조사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또 다른 저희가 모르는 다른 그런 감염 확산이 있을지를 염두에 둬서 한 축으로는 집회 환자에 대한 확인과 집회 환자를 통한 감염원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역학조사가 진행되면 되고요. 주로 보건소를 중심으로는 현재 노출자에 대한 검사와 그 다음에 접촉자에 대한 빠른 그런 격리 조치를 통해서 더 전파가 확산되는 걸 막는 거 이 두 가지의 방향으로 현재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추적 조사에 대한 효과라는 거는 좀 어떤 의미로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염원에 대한 역추적 조사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집회 환자가 누구냐와 집회 환자의 감염 경로를 찾는 조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대량의 노출이 생겼을 때도 결국은 방역의 역량이라는 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다가 초점을 두고 조치를 할 건가에 대한 판단을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또 다른 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위험들이 이제 조금 더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저희가 해왔던 여러 가지 개인위생, 뭐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사업장 중심에서의 관리, 의료기관 중심에서의 관리, 또 여러 집단 생활을 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요양원 같은 그런 데를 통한 관리에서 저희가 했던 그런 많은 방역 조치들이 실은 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철저히 진행하는 게 현 시점에서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KBS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의 박진수라고 합니다. 저희 지자체별로는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중앙 차원에서 혹시 구로 콜센터 관련 거주 지역 분포를 파악하신 자료가 있는지 혹시 있으시다면 요청을 좀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아마 시군구별로의 환자 수나 이런 거는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도별 시군구별 통계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그 상세 자료까지는 가지고 오진 않아서요. 한번 파악을 해서 정보를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부장 마무리 발언 잠깐 듣고 정리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유행이 이제 신천지 교회라는 그런 특정 종교 단체를 통해서 굉장히 증폭이 돼서 급격하게 확산이 됐고,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산발적인 그런 집단 감염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바이러스의 특징 자체가 갖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당분간은 이런 그 집단 발생 사례가 소소하게 증가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그 방역 당국은 이러한 그 집단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그 위험 시설별 관리들을 좀 강화해 나가고 또 확진 환자에 대한 치료, 접촉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이제 굉장히 환자 수가 많이 증가하고 또 새로운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서 많이 불안함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시는 것이 가장 그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런 많은 그런 행동 수칙을 충실히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불안과 스트레스 극복을 위해서 심리적인 방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한국심리학회를 포함해서 많은 그런 전문가들께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건강 보호도 있고 또 본인과 가족들 그리고 또 직장 동료와 이웃을 지키는 데 이런 수칙에 대한 준수와 또 배려와 응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정례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